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우리 학생들도 옆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바로 소득 격차입니다. 이 단어만 들으면 괜히 머리가 찌끈거리고 좀 어렵게 느껴졌죠? 오늘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교재 삼아서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따라올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소득 격차. 뉴스에서 정말 매일같이 듣는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격차라는 거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격차를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딱 바꿔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총 5단계인데요. 첫째, 소득 분배가 대체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둘째, 이 현상을 분석하는 2가지 핵심 도구를 익힐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 데이터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공평함이라는 조금 더 깊은 철학적인 질문까지 한번 던져볼게요. 자, 그럼 첫 걸음부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교수님, 소득 분배라고 하면 그냥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버는지 뭐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학에서는 무작정 이건 불공평해 라고 가치 판단부터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래서 지금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나뉘고 있는데? 라는 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 경제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아주 맛있는 커다란 파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소득 분배를 연구한다는 건 아주 간단해져요. 이 파이가 애초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다 만들어진 파이 조각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뉘어 돌아가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직관적이죠?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파이를 어떤 렌즈로 들여다볼까요? 자, 경제학자들은 이 거대한 파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2가지 아주 특별한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기능별 분배와 계층별 분배인데요. 이 2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 교수님 슬라이드를 보니까요. 기능별 분배는 노동, 자본 같은 걸로 나누고 계층별 분배는 사람들 소득 순서로 나누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재료와 조각의 차이인가요? 빙고! 정확해요. 기능별 분배는 말 그대로 파이를 만드는 재료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파이 중에서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인 임금으로 얼마가 가고 또 기계나 공장 같은 자본을 제공한 대가인 이자나 이윤으로 얼마가 가는지를 보는 거죠.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럼 계층별 분배는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진 파이 조각을 누가 얼마나 먹느냐 이걸 보는 거군요. 소득 상위 10%가 몇 조각, 하위 10%가 몇 조각 이런 식으로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하나는 생산 과정에서의 분배를, 다른 하나는 분배 결과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2가지 개념,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준구 교수님 교재에 명확하게 정의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최저임금 정책은 어때요? 노동이라는 재료의 몫을 다루니까 기능별 분배 문제와 관련이 깊겠죠. 반면에 기초생활수급 정책은 소득 하위 계층의 조각 크기를 다루니까 계층별 분배 문제와 관련이 깊고요. 이처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도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 렌즈를 들고 진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자, 여기 2023년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 분배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표에 10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좀 어려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쫙 줄을 세워서요. 정확히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 그룹, 10분위가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 그룹인 거죠. 자, 그럼 가장 극가극, 즉 최하위 10%와 최상위 10%가 전체 소득이라는 파이에서 각각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가 가져가는 몫은 전체 파이에서 고작 2.3%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인 10분위가 가져가는 몫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23.8%에 달합니다. 와, 2.3%랑 23.8%.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10배가 넘는 차이잖아요. 숫자로 직접 보니까 이 격차가 정말 크게 와닿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계층별 소득 분배라는 렌즈를 통해서 마주한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제학은 이렇게 때로는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데이터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방금 10배가 넘는 소득 격차를 데이터로 확인했어요. 이 숫자를 보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분석의 영역을 넘어서 훨씬 더 어려운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공평하다는 거랑 평등하다는 건 다른 의미인가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파이를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평등이라면 공평은 과연 무엇이 정의로운 분배인가?를 묻는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죠. 노력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공평할까요?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게 공평할까요? 이 질문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준구 교수님의 교재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경제학은 분배 상태가 현재 이렇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분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배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당위, 즉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경제학자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철학의 영역인 셈이죠. 자, 오늘 꽤 깊은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네요.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 오늘 다룬 핵심 개념들만 딱딱 집어서 정리하면서 오늘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 오늘 우리는 소득 분배를 바라보는 두 개의 중요한 렌즈, 즉 생산 요소의 몫을 따지는 기능별 분배와 개인과 가구의 몫을 따지는 계층별 분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소득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무엇이 공평한 분배인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평등과는 다른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문제라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교수, 오늘 우리가 한 건 소득 분배의 현실을 진단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게 모든 논의의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진단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진단이 끝났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오늘 이 설명을 함께한 여러분 모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 감사합니다, 교수님.